폐업된 대출 상환이라 식당이 유령 영업을 한다. 일단 뭐 유령 영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식당이라는 사업 허가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식당이라고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식당을 안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갚지 못해서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갚지 못해서. 뭐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사업자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폐업을 하면 다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상환할 힘도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령 영업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파스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폐업을 하면 3천만 원 대출 상환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업을 안 하고 그냥 식당이라는 사업자는 그냥 그대로 살려놓는다면 매장이 필요 없는 통신 판매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3천만 원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식당으로 사업 허가를 냈지만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 전환을 해서 식당은 유령 영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3천만 원 대출 상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입니다. 폐업을 사실상 해놓고 폐업 신고를 안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도 안 했거든요. 저도 식당을 하다가 폐업을 사실상은 식당을 안 하고 있는데도 저는 이제 통신 판매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출 그냥 안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현재 상황이 참 어렵다. 저는 그런 말 저는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부채가 점점 자영업자들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1분기를 보면 1,055조 9천억 원이잖아요. 이게 3천만 원, 4천만 원 뭐 많이 빌린 데는 사업자 대출이 1억씩 2억씩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못하고 유령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부채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줄어들어요. 2023년에 1,053조 2천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3개월 만에 1,055조 9천억 원. 적어도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러분 2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2조 이상이. 거의 2조 7천억 원이 늘었으니까 3조가 늘었다고 해야 되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뭐 폐업을 한 사람들이 많고 또 사실상 유령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현장은 이 정도입니다. 현장은 이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표를 또 보면요. 규모가 좀 있고 잘 되던 식당들 아니면 자영업자들 소기업들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금 추이를 보면 여러분 지금 올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전년 대비 13.8%가 늘어났거든요. 전년 대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노란우산 공제금을 넣었던 사람들도 줄줄이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노란우산 공제금을 넣기가 이거 다 넣는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가게가 돌아가는 데만 넣어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좋은 데가 넣는다는 뜻이에요. 장사가 그만큼 좀 되는 데가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폐업이 2022년에 9,682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1조 2,601억 원이잖아요. 올해는 이대로 가면 1조 5천억까지도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괜찮고 영업이 그런 대로 되던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들도 줄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진짜 상황이 나쁜 곳은 카드론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카드 돌려막기.
서민들이 카드 돌려막기를 많이 하는데 2024년 7월을 보면 41조 2266억 원입니다. 7개월 새 6.4% 2조 4653억 원이 늘었습니다. 카드로는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영업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취약계층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걸 보면 지금 규모가 좀 되고 상황이 좋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들도 망하고요. 또한 상황이 좀 나쁜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들도 함께 망하고 있다는 뜻 충분히 해석이 되죠. 그만큼 말입니다. 참 현장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이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약간의 희망적인 요소도 요즘은 있습니다. 약간의 희망적인 요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카드 대환 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5월에 보시면 1조 9,106억 원이었거든요. 6월에는 1조 7,869억 원이에요. 카드 대환 대출이라는 게 결국은 카드 론을 못 막아서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게 대환 대출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이자가 비싸서 줄어든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2023년 12월에 1조 6,273억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5월에 1조 9,106억 원까지 늘다가 6월에는 1조 7,869억 좀 줄어듭니다. 뭔가 조금 조짐이죠. 조짐. 큰 거는 아니지만 조짐이 보인다는 게 약간 나아진다는 조짐 보인다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대환대출의 이자가 너무 비싸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카드 리볼빙도 줄어듭니다. 지금 2023년에는 7조 5,505원이었거든요. 카드 리볼빙은요. 카드를 쓴 것을 그달 결제를 안 하고 대출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로. 카드는 썼는데 카드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대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리볼빙인데 지금 2023년에는 7조 5,505억 원에서 5월에는 7조 2,817억까지 줄었거든요. 그런데 6월에 또 줍니다. 7조 2,563억 원. 6개월 사이에 3.9%가 줄었습니다. 2,942억 원. 물론 이것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많이 안 쓰려고 줄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대환 대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카드 리볼빙 잔액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에 아주 최악에서 희망의 씨앗이 약간이라도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고요. 2020년에 카드 리볼빙 잔액이 5조 3,913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7조 2,563억 원이니까 여전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지금 비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나쁜데 그 나쁜 속에서 약간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그러면 틀리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